네, 시각화 세미나 두 번째 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새 그 참 말 많고 탈 많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요새 그 유튜브 어, 검색해 보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좀 궁금해가지고 아,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좀 기가 찼던 게 어떤 정말 이제 심지어 어떤 그 콜앱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 검색해가지고 그냥 몇 분만 해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할 수 있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요새 노블 AI라는 것 때문에 일단 그,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큰일 났다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놈이 뭘 해주는 거냐면 텍스트 메시지를 씁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진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넣은 게 이제 일단 그 그런 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떤 상황을 어떤 이제 상황이나 사물을 구체적으로 되게 묘사한 다음에 어떤 글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그려주는데 저는 약간 이거 수학적인 거 어떻게 그려주는지 좀 궁금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푸안카레 볼에서 어떤 측지선 그려라, 어퍼 플레인에서 측지선 그려라, 일리프틱 커브 이거 사실 토러스입니다. 토러스에서 측지선 그려라. 어떤 구멍 여러 개나 있는 토러스에서 이제 측지선 그려라라고 이제 명령어 주니까 그러니까 말 어떤 수학적으로는 뭐 그냥 이게 뭐지 싶은 뻘짓거리 그림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금방 이제 그맥그 M1 기준으로 이제 한 거긴 한데 어차피 제 컴퓨터 GPU를 쓰는 게 아니니까 코랩을 쓰는 거다 보니까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이게 두 번째 그림. 이게 어퍼 플레인에서 지오대식이라 하는데 저 말이 안 되죠. 그냥 뭘 그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토러스에서 지오대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싶은 거죠. 왜 이게 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퍼 그러니까 이제 그 구멍이 이제 두 개 이상인 어떤 그 서피스에서 지오대식이라고 그려놨는데 뭘 그려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요긴해 보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좀 해보다가 어 그런 거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는 이거는 Black Cat Sitting on the Spear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 또 그림 그려본 게 이거는 Two Cats Flying to the Moon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Two Black Cats Flying to the Moon인데 꽤 그럴듯하긴 한데 제가 좋은 것만 추린 거고요. 되게 괴기스러운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괴기스러운 것들 보고 싶으시면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고양이 두 마리 출력하라고 하는데 세 마리도 나오고 근데 다들 약간 반신불구에다가 눈이 귀신 같은 진짜 어떤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꽤 쓸만한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이 디퓨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심지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적응이 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좀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나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일단 요거는 요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는 저는 그 마님의 어떤 비기닝 튜토리얼 따라가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안 되냐면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왜 코드에서 쓰는 게 안 되지 하고 그걸 가지고 삽질을 한참 하고 나서 제가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 저는 그 좀 파악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가령 그런 이슈들은 어떤 다 잘 아실 것도 같은데 이런 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트레젝토리를 맞추는 게 다 과정에서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령 이게 다 이제 동작하는 또 영상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런하라고 하면 런이 다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함수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좀 확인해 본 게 일단 맥에서 그 파일 숨김 처리돼 있는 거를 다 숨김 처리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근데 좀 약간 그 삽질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삽질해서 풀어놨는데 왜 또 안 될까요? 풀어놨는데 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떤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였고 그 비기닝 튜토리얼 같은 거 해보니까 그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거 해놓은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B1B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런 영상들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간차 줘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라라는 명령어들 같은 거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좀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저는 요 기본적인 것들 따라가는데 좀 약간 애를 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지금 그 함수 명령어 같은 거 이제 넣었는데 저 어제 해놨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또 안 되는데 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일단 파이썬 공부를 좀 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는 그 비기닝 튜토리얼 계속 좀 따라가 보려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명령어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는 그냥 그 과정들이라서 어떤 비주얼 구조 할 얘기들은 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코멘트나 일단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튜토리얼에서 그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걸 타이핑을 이제 하는데,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탈자 같은 걸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에러가 날 때 그거 어떻게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들어가면 그 이제 채널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면 사람들이 해결해 준다. 그건 되게 좀 꿀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저번에는 그 파이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템플릿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이세현 박사님께서 주피터 노트북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그 Theorem of Beethoven 그 채널에서 좀 어, 참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부분은 그냥 이제 설정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에 이제 그 파이썬 템플릿과 같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이런 그 플래그들을 이렇게 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rendering as image, rendering as low resolution video, 뭐 medium resolution video, 뭐 high resolution video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수를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퍼센트 두 개를 쓰고 이게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뭐 매직 커맨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일종의 뭐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파이썬 노트북 안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해주고 우리가 그냥 콘솔 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매님 써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위에 있는 플래그들이 이 매님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명령어들인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미 변수로 지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저장한 변수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이제 달러 사인을 이렇게 쓰고 앞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씬 이름을 써주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콘솔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해야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삽질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따옴표를 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류가 나서 그래서 그냥 따옴표만 또 해보면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괄호까지 이렇게 다 쳐줘야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로 알아듣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이 오류가 아닌가. 이거 먼저 하고 네, 이렇게 해도 이제 뭐 키 에러 마이신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다 해줘야 이제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매번 씬 만들 때 이제 만약에 새로운 씬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이런 거 저번에 했던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씬 이름이 뭐 my scene 2다 이러면 이게 이거 2로만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스퀘어 블루하고 스퀘어에서 바꿔주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RI로 하고 해주면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파이썬 세팅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씬들을 그냥 이제 그때그때 동영상을 출력해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모아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도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뭐 관련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코멘트. 그 제가 네, 사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네네. 주피터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 저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부분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별로 오늘은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설명, 마크다운 이제 이런 설명들을 이제 코드 사이에 우리가 그냥 코드만 있다면 쓸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주석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랭귀지를 이용해서 좀 뭔가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이썬의 특징답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 결과값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중간중간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이세현 박사 한 말씀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뭐 좋은 점은 이 코드를 한 번에 다 못, 아까 거랑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조금씩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기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마크다운이 되니까 뭐 태그로 내용 정리도 해놓을 수 있어가지고 음, 네, 좀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냥 그래프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x축, y축, 뭐 z축 이렇게 좌표 평면, 뭐 좌표 공간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그런 그래프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오늘 제가 했던 그래프는 이제 꼭지점이랑 이제 선분, 그러니까 vertex랑 edge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뭔가 벌텍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오브젝트로서의 그래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냥 한 거는 사실 그냥 그래프 모듈에 있는 그런 설명들을 하나씩 가본 건데요. 그냥 대충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냥 가장 메인은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벌텍셋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벌텍셋은 뭐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식으로 그 숫자의 리스트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엣지는 이게 뭐 이 그래프가 다이렉트가 될 수도 있고 언다이렉트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엣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안 정해질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투플로 그러니까 벌텍스의 투플로 이렇게 엣지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냥 그래프로서의 준비가 완료된 건데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대문자 그래프를 써준 다음에 벌텍셋, 엣지셋만 써주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레이벨 그러니까 이 벌텍스 이름까지 출력되게 하고 싶었으니까 레이벨 true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정한 0, 1, 2, 3 벌텍스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 엣지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준 대로 이렇게 선분을 알아서 이어줍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도 그냥 디폴트로 지정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근데 이제 레이블을 그냥 우리가 다른 걸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딕셔너리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이 코드를 대충 분석을 해보면 벌텍스랑 에지셋은 저번이랑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해주고 여기에 그래프라는 그 명령어 안에 레이블스라는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에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벌텍스의 이름을 재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이세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딕셔너리 컨스트럭터 방법을 쓴 건데요. comprehension.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상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딕션을 써주냐면은 mathTech P1 F까지 해서. 그래서 0에 해당하는 벌텍스는 우리가 그 태그로 쓰는 이제 P1으로 바뀌고 1에 해당하는 거는 P0죠, 이건. P0고, 그 다음에 2는 P2로 바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1의 레이블을 재지정해 준다는 거고요. 그래프2랑 3는 이제 그래프2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은 같은데, 이제 레이블 필 컬러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변환을, 이제 레이블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라는 명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1과 2의 차이는 뭐냐면, 그래프 1은 레이블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블만 지정을 해주고 P1, P0, P1, P2만 해주고 컬러를 한꺼번에 레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레이블을 P0, P1, P2를 안 바꾸고 0, 1, 2를 그대로 쓰고 이걸 한 번에 빨간색으로 바꿔와라,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이제 그냥 밑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들어갔어요. P0, P1, P2, P3 하고 빨간색으로 잘 바뀌었어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코드 잠깐 올라가 보면 여기에 분명히 레이블을 이렇게 했는데 하고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레이블 필 컬러라는 거는 언제 그 명령을 알아듣냐면 labels tru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값 0, 1, 2, 3 이런 식으로 따로 레이블을 안 바꿔줬을 때만 이 색깔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지정해준 레이블이 아니라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새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 레이블 필 컬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디폴트 컬러인 하얀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P0, P1, P2, P3가 써있는데 하얀색이라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블스를 그냥 툴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이 잘 먹어 들어가고, 뭐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얀색 바탕에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레이블을 지정하는 단계에 바로 이렇게 색깔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필 컬러는 그냥 지정을 안 하는 게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까지 했으니까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벌텍스 셋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뿌리고 싶잖아요. 그냥 이제 기본값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값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들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냥 파라미터에 레이아웃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 때 벌텍스 셋, 엣지 셋이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파라미터에 그냥 이제 몇 개죠? 8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그냥 넣어주면은 그냥 우리가 따로 지정을 안 해줘도 알아서 이렇게 잘 뿌려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순수 수학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뻐 보이는 거, circular, planar, spiral, shell 뭐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미를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예쁘게 뿌려주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이런 정도로 몇 가지 기본값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8개가 끝이가 아닌데 이제 2개가 더 있어요. 이제 파르타이트 그래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파르타이트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르타이트도 그 기본 레이아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파티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파티션을 줄 건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티션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리스트, 그러니까 벌텍스의 리스트를 모은 리스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냥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을 바로 보면 이렇게 됐다면 이걸 다시 한번 해주고 좀 걸립니다. 그래서 렌더링 되는 동안 잠시 알아보면 그냥 여러 가지 파티션을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파티션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벌텍스가 레인지 10이니까 0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파티션이 천천히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티션이 0이라는 거는 이제 지정해주지 않은 벌텍스는 나머지 셋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2부터 9까지는 이제 나머지 셋이다.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파티션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0, 1, 2랑 3부터 9로 이렇게 나뉘고 그다음에 이게 바이 파르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3개 있으면은 이렇게 멀티 파르테트 되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 9 해주면 이제 4개짜리 파티션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파르테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파티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메서드는 뭐냐면 애니메이트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상 우리가 쓴 메서드는 이건데요. 그래서 그래프의 메서드로서 체인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레이아웃이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꿔주고 싶다.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선 그대로 파르타이트 레이아웃을 쓰지만 파티션 엘리멘트를 바꿔줬기 때문에 체인지 레이아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파르타이트 그다음 파티션 1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체인지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파티션 2로 바꿔주고 파티션 3로 바꾸고 파티션 4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그래프의 꼭지점들의 그 분포를 바꾸고 싶을 때 체인지 레이아웃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좀 재밌는 그림을 좀 그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 레벨에서만 해도 굉장히 요긴해진 것 같아요. 네. 참 레코드 보면서 다시 좀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하면 되나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저도 아직 많이는 못했고 여기서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일단 저도 아까처럼 이제 주피터 마님을 사용했고요.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그 명령어를 아까는 위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썼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바로 써주면 오류가 안 나고 여기엔 제가 사용한 클래스를 넣어주니까 밑에처럼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를 할 때 연습 삼아 만들어 봤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프랙셔널 데리버티브 중에 하나를 설명하려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복잡한 건 안 쓰고 이 글씨 쓸 땐 이 두 가지. 이 텍스는 이제 그냥 노멀 모드에서 글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매스 텍스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수식을 쓸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할 이제 텍스트랑 이제 텍스트의 위치 등을 미리 다 잡아주고요. 그 밑에서 이제 그거를 다 타이핑을 해서 그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이제 라이트로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순차적으로 바꾸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이게 지워주고 다시 1에서 2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넣어주고 이제 너무 빨리 바뀌면 보기 힘드니까 웨이트로 좀 시간을 주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직은 이제 다음에는 좀 텍스트 말고 그림 들어가걸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그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네, 마님에서 지금 사실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네, 수학톡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냥 네, 유튜브에서 저도 없습니다. 플비언비 말고 이 네, 정도만 보여줘도 실제 프레젠테이션은 오 할 것 같은데. 네, 뭐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여기서는 이 트랜스 폼으로 바꿔지는 걸 했는데 만약에 수식의 일부만 조금씩 바뀌는 거면 그거는 일일이 다 지정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아,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구나라는 느꼈습니다. 네, 뭐 잘 만들어 보기는 좋겠지만 이제 약간 수고스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영상 네, 전체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떤 몇 초 지나면 이제 넘어가라 이게 될 텐데, 실제 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어떤 맘대로 떠들다가 딱 어떤 시점에서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네. 그, 그 약간 그 기다리는 타임을 변수로 안 되나요? 아, 사실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정지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되긴 동영상, 하겠네요. 네. 네, 뭐 일단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좀 씬을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음, 하나만 좀 천천히 하고 이제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뭐 다음 식을 표현한다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하면서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생각은 났는데 사실 뭐 그건 아직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천천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